폴란드가 다수의 전차를 잃어버릴 예정이라 독일이 폴란드에게 편지 하나를 보냈다는데요. 폴란드는 독일의 이런 미지근한 반응과 위태로운 유럽의 상황에서 폴란드는 옆나라 독일이 아니라 저 멀리 대한민국에 손을 뻗었습니다. 수십조 원을 싸들고 말이죠. 지난 4월 전 세계적으로 폴란드의 무기 관리 체계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인 루블린에 보관되어 있던 T-72MOR 전차 중 무려 100대를 분실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뉴스를 접한 폴란드인들은 태평하게 자신들이 잃어버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날 리가 없다며 T-72 전차가 어느 나라에 있겠지 하며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T-72MOR은 열상 조준경과 개량된 디지털 사통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서 러시아의 T-72 개량형이나 T-80 등과 싸워볼 만한 전력이라 이번 분실이 꽤나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PT-91 전차 232대 역시 전부 분실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심각한 전차 전력 공백에 그 어느 때보다 전차 보강이 절실한 때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도둑이 활개를 치는데도 폴란드는 도둑을 잡을 생각은커녕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전차를 들여오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폴란드가 선택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1000대 물량 등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옆에는 세계 최고의 전차 레오파르트를 만들 수 있는 독일이 있습니다. 굳이 머나먼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가 K2 전차를 수입하자 한 영국인이 CNN을 통해 이를 비판했습니다. 전직 영국 장교인 니콜라스 드러몬드는 포, 엔진, 기어박스 모두 K2가 레오파르트2와 비슷하지만 전자적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덜 정교하다며 나쁜 전차는 아니지만 최고의 전차는 아니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 시 공급망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며 사태 발생 시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그는 2017년부터 K2 흑표를 꾸준히 비난해 왔으며 폴란드가 K2 흑표를 선택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독일을 믿을 수가 없다며 극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폴란드가 옆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독일을 못 믿는 이유는 역사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2차 대전 당시 폴란드는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독일과 소련 둘 모두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현재 국제관계를 보면 폴란드 독일 관계를 한국과 일본의 관계, 폴란드 러시아 관계를 한국과 북한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폴란드 네티즌들이 만든 지도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다가 실은 폴란드는 신형 전차 개발을 위해 프랑스, 독일과 함께 MGCS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의 거부로 폴란드의 신형 전차 개발은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폴란드와 함께 나눌 필요도 없고 자국의 전차를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폴란드는 독일을 믿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K2 흑표가 레오파르트2보다 성능이 훨씬 뒤떨어지는 전차여서 그토록 까이는 것일까요? 여러 매체들의 비교를 종합해 보아도 레오파르트2가 최고의 전차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K2보다 압도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가격과 생산력에서도 K2에 밀립니다. 레오파르트2는 세계 최고의 전차이기는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K2 6대를 살 돈으로는 레오파르트2 4대도 못 살 정도이죠. 거기다가 생산력에서는 비교 불가인데요. 우선 유럽은 이번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군비를 축소시키고 있었고 독일의 경우 전범국이었던 과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기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오파르트2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거기다 독일의 생산 과정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생산 속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시가 급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생산력을 갖추고 성능까지 보장된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K2 전차가 바로 그 적격이었죠. 북한과 수십 년을 대치해온 한국은 실전 데이터와 유지 보수, 생산, 업그레이드 등 폴란드가 바라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당장 국내 물량까지 폴란드에 우선적으로 몰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현지 생산 등의 수출 조건까지 걸려 있어서 이후에는 폴란드 내에서 전차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레오파르트를 도입했다면 폴란드가 원하는 수량까지 아마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의 K2가 딱이었던 것이죠. 이번 폴란드 계약건에서 나온 발표 역시 이러한 폴란드 상황이 잘 방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폴란드 국민들의 감정 때문에 레오파르트 대신 K2를 선택했다고 폴란드 국민들이 드로몬드에게 비난을 하자 드로몬드는 독일이 신뢰할 수 없는 국방 파트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푸틴 옹호자들이라며 화를 냈는데요. 그렇다면 영국 정직 장교였던 니콜라스 드로몬드는 왜 그토록 K2를 비난하고 레오파르트를 옹호하는 것일까요? 그는 현재 KMW 영국 자무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KMW는 레오파르트2 전차 개발 제작 회사라고 합니다.